예,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드론 프로그래밍 기초 과목, 기말고사를 좀 쉽게 좀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하는 세션을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중간고사를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교환 중에 있는 학습 정리 위주로 시험은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리는 것도 교환에 있는 각 주차별 교환에 있는 학습 정리 사항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해 드릴 건데요. 일단 실습에 많은 프로그램들도 하시고 하셨지만 일단 실습 환경이 좀 여의치 않아서 실습을 못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실습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습에서 출제가 안 되고 온라인 시험으로 해서 객관식 사지선다나 또는 뭐 이지선다나 이렇게 해서 사지선다 이하로 해서 이렇게 정답을 뭐 여러 개 선택하고 이런 거 없이 정답 하나로만 일단 사지선다 이하로 3지든 뭐 2지든 이렇게 해서 일단 온라인 시험 위주로 좀 정리를 출제를 했고요. 일단 지금 제가 드리는 자료들만 일단 한번 쭉 한번 공부하시고, 또 지금 이 학습 정리 상황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좀 교환을 좀 찾아서 한번 보시거나 또는 강의 내역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시험도 아마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의 그 시험 범위는 8강부터 시작되죠. 8강에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14주차 모든 강의들을 다 이제 해당이 되고요. 8에서 14강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일단 8강의 학습 정리사항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커톤 프로젝트가 뭐냐? 이건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로그래머나 그래픽 디자이너, UI 설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한된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벤트로 결과물은 앱, 웹 또는 비즈니스 모델링 형태로 도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해커톤 프로젝트는 이제 파이썬에 가장 적합한 그 업무 영역인 데이터 분석 쪽. 나중에 우리 드론의 어떤 로그 파일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그런 목적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 쪽 해커톤 프로젝트를 2주간에 걸쳐서 했죠. 그래서 일단 해커톤 개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이썬의 단위 어떤 업무를 단위 신텍스나 문법을 배우기보다는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해커톤 프로젝트를 우리가 했었었죠. 그래서 해커톤 프로젝트가 뭐다? 이 정도는 그냥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 해커톤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파이썬의 모듈들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모듈이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파이썬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듈을 왜 쓰는지 이 부분들, 그래서 모듈로 나누면 코드 작성과 관리가 쉬워지고 이미 작성된 코드를 재작성할 수 있다. 또 공동 작업이 편해진다. 이런 부분들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썬 모듈 임포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래서 모듈명 함수명, 그래서 해당 모듈 안에 특정 함수를 호출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 임포트 my first module, 그래서 모듈명을 이제 파이썬 파일을 불러서 일단 임포트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my first module 점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 my function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썬 모듈에서 필요한 부분만 불러오는 거, 예를 들어서 from 모듈명, import 변수명, 또는 함수명, 클래스명, 그 다음에 아니면 전부 모든 걸 다, 해당 모듈에 있는 모든 걸 다 불러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파이썬 모듈을 별명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 프로그램 파이썬 모듈명이 너무 길어.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를 되게 지저분하게 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별명을 as 형태로 지정해서 쓸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패키지란 뭐냐? 이 모듈하고 패키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듈과 같이 단위 파일이 아닌 특정 폴더 안에 파이썬 파일, 특정 폴더죠, 폴더 안에 파이썬 파일. 파이썬 파일이라는 건 또 모듈이죠. 그러니까 폴더 안에 여러 모듈들, 여러 파이썬 파일들, 또는 그 밑에 또 하이 폴더가 있고 또 여러 파이썬 파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패키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패키지를 불러와서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듈들의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패키지를 쓰는 방법,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방법, 프로그램 안에서 불러다 쓰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이거 거의 유사하죠. 모듈 불렀다 하는 거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파이썬 해커톤에서 우리 numpy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썼죠. numpy라고 하는 외부 패키지를 썼죠. 그래서 일단 numpy는 뭐다? 어떤 거에 활용한다? 파이썬으로 광학 연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패키지고, 이 기본 데이터 형식과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다차원 배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numpy는 한 가지형의 데이터 타입만을 지원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 가지형의 데이터 타입만을 지원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 1차원 뿐만이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까지도 다차원 배열을 지원한다 라는 겁니다. numpy. 그 다음에 이제 numpy의 그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예를 들어 .array가 뭐다, .array가 뭐 하는 거다, 배열 데이터를 numpy 구조로 바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numpy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0, 1, 12, 0.5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A2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numpy 구조로 0.1, 5, 4, 12, 0.5 이런 식으로 해서 뜬다는 거죠. 이거는 얼핏 봐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데이터 형태로 된다는 겁니다. 정수나 예를 들어서 실수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게 다 점으로 바뀌었죠. 12.4.5점으로. 그럼 이게 다 실수형의 한 가지 형태로만 데이터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얘는 0.1 실수죠. 얘는 5, 4는 정수죠. 12도 정수예요. 0.5도 실수예요. 근데 실수와 정수가 섞여 있죠. 여기 와보면 5도 점, 5점, 4점, 12점으로 실수 형태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 정수들이. 나머지는 그냥 실수고요. 그러면은 이게 numpy로 데이터 변환이 일어나면 실수형, 한 가지 데이터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range, 뭐 예를 들어 범위를 지정해서 numpy 배열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orange는 어떻게 쓴다. 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reshape가 뭐다. reshape는 뭘 쓴다. 행렬의 구조를 바꿀 때 쓴다. 그래서 reshape의 용도는 이렇다. 그 다음에 line space가 뭐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쓰는 거다. line space 용도는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numpy.0가 0으로 씌워진 배열을 만든다. 뭐 이렇게 쓰는 법은 이렇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numpy 1로만 채워진 배열을 만든다. 이렇게 쓴다. 이게 numpy의 함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asp 그래서 이게 배열의 데이터 타입을 변환한다. 데이터 타입. 제가 교환하는 이걸 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험 문제는 이게 데이터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데이터 타입이 더 정확한 얘기였을 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아마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이 되실 것 같긴 한데 데이터 타입을 변환한다. 데이터 타입을 변환한다. 그래서 AS 타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umpy 데이터형은 어떠한 형태, 어떤 것들이 데이터 형태에 있다. 데이터 형태에 있는데 아마 뭐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배열이 numpy 배열을 어떤 식으로 연산하냐? 이런 식으로 연산한다. 뭐 가감승제 똑같은 방식으로 연산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 numpy 통계 연산 기능, sum, 예를 들어, 그 다음에 평균,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펜다스도 이번에 해커톤 프로젝트에 썼죠. 그래서 펜다스가 뭐냐? 펜다스는 구조적 데이터 표시와 처리에 강점 있는 패키지로 복잡한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파이썬 데이터 분석 패키지인 numpy, 이제 좀 그런데 지금 교환이 좀 복잡한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파이썬 데이터 분석 패키지인 numpy는 같은 데이터 타입의 배열 처리만 가능하지만 판다스는 데이터 타입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numpy, 좀 전에 보셨던 numpy는 한 가지 데이터 타입에서만 배열 처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판다스는 여러 데이터 타입이 다양하게 섞여 있을 때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numpy는 한 가지 데이터 타입만 처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판다스는 여러 데이터 타입이 섞여 있을 때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판다스는 어떤 함수들이 있냐? 예를 들어 .시리즈, 레이블을 갖는 1차원 데이터 구조. 레이블은 A는 뭐다, B는 뭐다, 이게 레이블이죠. A, B가 이런 식의 데이터 구조. 그래서 시리즈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 구조입니다. 레이블을 갖는 2차원 데이터 구조.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사용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pandas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한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df3.head, 뭐 tail, 뭐 log 이거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판다스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그래서 이 헤드가 뭐다, 테일이 뭐다, 뭐 이런 것들, LOC가 뭐다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병합하냐, 데이터 프레임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병합하느냐 하는 부분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append나 join, 세로 방향으로 병합하기, 또 join은 가로 방향으로 병합하기, 그래서 병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df1. underbar append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병합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강 끝났고요. 9강 쪽, 파이썬 해커톤 쪽 두 번째죠. 그래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해커톤에서는 이제 우리가 numpy도 썼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판다스도 썼는데, 그 외에 또 쓰는 것들이 있죠.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라는 걸 썼죠. 리퀘스트 라이브가 뭐냐? 파이썬에서 HTTP, URL,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뭐 웹브라우저에서 URL 주소 하잖아요. URL 주소를 치면 그게 이제 HTTP로 통신을 하는데 HTTP 통신을 통해서 웹 서버에 있는 URL의 어떤 정보들을 갖고 올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파이썬 기본 내장 라이브러리는 아니지만 거의 표준처럼 널리 외장 라이브러리지만 거의 표준처럼 널리 쓰여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HTTP 요청 방식. 웹브라우저에서 서버의 요청 방식, 내 프로그램에서 웹 서버에 있는 HTTP URL들에 대한 요청을 할 때 HTTP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어떤 방식들이 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get, post, put, delete 요 네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get, post, put, delete. 자, 그 다음에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사용예 어떤 식으로 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포스트와 풋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이거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썬 해커톤에서 또 이제 리퀘스트 모듈 외에 OS 모듈도 썼죠. 그래서 OS 모듈이 어떤 거를 해준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약자로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여러 기능을 파이썬에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파이썬을 이용해 파일을 복사하거나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특정 디렉터리 내의 파일 목록을 구하고자 할 때 OS 모듈을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OS 모듈은 어떻게 쓴다 라는 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OS 모듈 말고도 또 이제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또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실전에서 구현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것저것 라이브러리를 써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배우셨던 파이썬의 어떤 기본 문법들 말고 이제 앞으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이제 어떤 파이썬 프로그램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들이 되실 거예요. 일단 Matplotlib 라이브러리가 뭐냐? 다양한 데이터를 많은 방법으로 도식화,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죠. 파이썬 라이브러리고, 또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numpy나 pandas 사용되는 자료 구조를 쉽게 시각화. 여러분 이제 시각화라는 게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 분석 결과를 뭐 예를 들어 바 차트나 또는 뭐 이런 뭐 파이 차트나 이런 차트로 그림을 그려서 보면 확실히 뭔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 분석 최종의 결과들을 시각화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Matplotlib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브 모듈. 글로브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뽑을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브에서 점파이하면 좀 파이썬 파일들만 좀 보이고, 글로브 아스타 그러면 모든 현재 디렉토리 모든 파일들 다 뽑아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스타는 파일만 뽑고, 그냥 아스타는 디렉토리도 뽑고, 디렉토리 목록도 뽑고, U로 시작되는 글로브 RSC에서 원사인하고 U는 U로 시작되는 파일 보고 이런 식으로 글로브 모듈은 이렇게 쓴다 하는 용법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글로브 모듈은 뭐다? 파일들의 리스트를 뽑을 때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스립이 뭐다? 패스립은 파일 위치 찾기, 파일 위치 역과 같은 작업에 사용하고 파일 시스템 경로를 단순한 문자열이 아니라 객체로 활용한다. 그래서 사용료는 이렇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패스립.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해커톤 프로젝트에서 썼던 뭐 numpy, pandas, 패스립, OS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다 쓰는 기능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니까요. 한번 알고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해커톤 프로젝트를 구현할 때 이거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순서긴 합니다만 이런 순서를 좀 알고 계시는 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드론 데이터, 로그 데이터 이용해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되게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어떤 뭐 빠져 있는 거나 결칙치,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구조들 같은 것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결칙치가 많은 컬럼들을 아예 삭제를 하거나 또는 평균값이나 대체값들을 입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채워서 또 쓰고 또 이를 분석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하는데 이 동 프로젝트 이번 파이썬 해커톤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판다스 프레임을 썼죠. 일반적으로 뭐 이제 파일이 엄청나게 커서 뭐 예를 들어 일반 컴퓨터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서버에 나눠서 처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이런 거기에 맞는 뭐 스파크나 이런 어떤 전서 분석 프레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우리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선 판다스를 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되고 또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서 분석 결과를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네 가지 원칙, 아주 기본만 내놓은 원칙이지만 해커톤 프로젝트 이런 실전 상황에서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바이블과 같은 그런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끝났고요. 이제 10장.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드론을 조종해보기. 자, 이제 그래서 실습 환경은 뭐 텔레드론하고 윈도우 PC가 와이파이로 연결한 거, 뭐 실습을 보셨으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썼다? 구글 클라우드 음성 인식 기능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PC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구글 클라우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음성을 인식 후 인식된 명령을 해당하는 조종 명령어를 텔러드론으로 보내서 조종한다. 텔러드론이 SK를 써서 텔러드론한테 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는 내가 내 마이크에서 녹음한 거를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한테 보내서 그 결과를 텍스트로 받고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조정 명령어를 SQL 이용해서 바꿔서 드론한테 보내서 일단 구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텔로 에듀앱이 뭐다? 그래서 텔로 드론은 뭐 조종기 없이 텔로 앱 또는 텔로 에듀앱을 통해서 조종기 없이 조종할 수 있으며 뭐 설정 기능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앱과 텔로 드론을 연결하거나 텔로 드론의 카메라 설정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텔로 앱과 텔로 에듀앱이 주요 기능 차입은 텔로 에듀앱은 GUI 기반의 단단한 드론 조종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기능과 시뮬레이션 기능이 추가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1장, 11번째 장, 프로그램으로 드론 조정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J에서 제공하는 텔로 드론 SK보다 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MIT 란스 기반의 파이썬 모듈. 특히 드론과의 통신 및 에러 처리 부분에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DJI 텔로 패키지. DJI 텔로 패키지가 DJI 텔로 드론의 SK는 맞는데, DJI사에서 바로 나온 SK가 아니라 이 SK를 활용해서 좀 더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쉬운 어떤 형태로 추가적인 개발을 한 SDK입니다. 그래서 DJI 텔로 패키지를 이번 그 실습에서는 썼고요. 그래서 어쨌든 DJI 텔로 패키지를 SDK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론 쪽에서 드론 조정 실습에서 또 사용된 것이 파이게임 패키지예요. 그래서 파이게임 패키지는 파이썬으로 작성 가능한 게임 등의 멀티미디어 표현을 위한 라이브러리이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이자 무료 도구입니다. 파이썬을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개발 도구이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키보드 제어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키보드 제어용으로 키보드를 통해서 드론을 조종할 때 썼죠. 그 다음 CVT 패키지는 이제 드론에 DJI 텔로 드론에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영상 인식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얼굴을 쫓아다니거나 이런 걸 때 썼었죠. 그래서 CVT 패키지란 뭐냐? 오픈CV의 컴퓨터 비전 및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한 버전이고 오픈CV는 2,500개가 넘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시간 처리 기능 및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지원한다. 영상 파일 입출력, 영상의 화질 향상, 객체 검출과 인식 및 추적. 이 세 가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드론 조정하기 첫 번째 프로그램이 베이직 무브먼트였었죠. 그래서 DJI 텔로 임포트 SK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텔로, DJI 텔로를 예를 들어 미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일단 인스턴스화 시켰죠. 객체화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 해서 텔로 드론하고 와이파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커넥트를 해서 일단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텔로들한테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상태고, 그 다음에 테이크업 명령을 보내서 이륙시키고, 랜드 명령을 보내서 착륙시키고, 그 다음에 전상적으로 커넥트 되어 있는 거를 엔드 함수로 일단 종료시키고,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드론 SK, 텔로 드론 SK를 이용한 드론의 가장 기본적인 조정, 가장 기본적인 조정의 순서입니다. 이 부분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무브먼트 파이에서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이제 텔로 드론 SK 안에서 제공하는 DJI 텔로 PY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소스 코드를 다 드렸으니까 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get 배터리 그러면 배터리 잔량 확인하죠. 그 다음에 me.send RC 컨트롤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개의 아규먼트를 쓰는데, 이건 뭐냐? send RC 컨트롤은 조종기 신호를 텔로 드론한테 보내는 겁니다. 조종기 신호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조종기 뭐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트로틀, 러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에일러론을 끝까지 밀었을 때 이걸 100으로 뭐 100으로 본단 말이에요. 끝까지 한 방향으로 끝까지 1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당겼을 때 이걸 뭐 마이너스 100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마이너스 100과 100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뭐 예를 들어 A로는 뭐 왼쪽 이동 마이너스 100, 뭐는 조종기 신호의 끝까지 밀은 거니까 아주 강력한 신호로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강력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플러스 100을 주게 되면 또 빠른 속도로 좀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한 30 정도 주면 좀 왼쪽으로 좀 천천히 이동하고, 플러스 30 주면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 사이는 우리가 조종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일러론과 똑같은 개념으로 엘리베이터 마찬가지고, 트로틀 마찬가지고, 러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아규먼트 1, 아규먼트 2, 아규먼트 3, 아규먼트 3를 예를 들어 내가 플러스 10, 그 다음에 0000 이렇게 주면 오른쪽으로, 드론이 오른쪽으로 10의, 조종기의 10의 강도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키프레스 모듈은 이제 파이게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특정 창을 하나 띄우고, 거기에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입력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어떤, 드론 조종을 할 때 필요한 액션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듈이죠. 키프레스 모듈. 그래서 파이게임.디스플레이 셋 모드가 뭐다. 그 다음에 파이게임.이벤트.get이 뭐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이게임.getPress가 뭐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보드 컨트롤은 이제 키보드에서 입력된 값에 따라서 me.send.rc 컨트롤 함수 인적값을 넣어서 드론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쪽에 이미지 캡처.py는 텔로 드론이 갖고 있는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CVT 패키지를 이용해서 PC 화면에 영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코드를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V2 쓰니까 당연히 임포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기본 조종에서 베이직 무브먼트 보셨듯이 텔로.드론 객체 인스턴트하고 커넥트하고 뭐 배터리 잔량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스트리몬이 이제 텔로 드론의 비디오를 키는 겁니다. 텔로 드론의 비디오를 켜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get frame read 해서 텔로 드론의 비디오 영상을 계속 해당 객체에 저장하고, 해당 객체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해당 객체 영상을 PC에 출력하고, 또 잠깐 기다렸다가 키보드에서 입력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입력 들어오면 화면이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는지 기다린다. 뭐 이런 그 순서로 이제 이미지 캡처 쪽 파이썬 실습은 저기 진행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surveillance.py는 그간 코딩한 키보드 컨트롤.py하고 이미지 캡처 py 내역을 병합해서 키보드로 조종하면서 드론의 영상을 PC 화면에 출력하고, 특정 키값이 입력되면 스틸 사진을 PC의 특정 폴더에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실습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cv.imwrite를 통해서 파일 이름 이런 것들을
특정 폴더에다가 저장했었죠. 드론을 날리면서 계속 사진을 찍을 수 있었었죠. 네. 자, 이제 12강입니다. 드론이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프로그램 12강. 12강은 자, 12강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CV2 썼죠. 그 다음에 그 CV2의 함수 중에서 Cascade Classifier라고 하는 함수를 썼습니다. Cascade Classifier가 뭐다? 사진을 분류하는 분류기능을 제공하는 오픈CV 함수고, 다양한 물체를 분류하기 위해 사전에 학습된 여러 모델들이 있고, 이를 XML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서 물체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물론 이제 실습을 듣고 실습에서 설명한 걸,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뭐 사람의 신경망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신경망 쇠포에 어떤 값들을 저장을 해 놓으면, 이제 어떤 뭐 판단도 하고 인식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뭐 굉장히 수많은 신경망 세포의 연결 구조에서 각 신경망 세포들이 이제 여러 복잡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 신경망 세포의 값들을 설정을 합니다.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경망 세포에 그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XML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딱 들어오면 그 들어온 사진의 데이터 값들을 이 XML 데이터한테 덤겨서 비교를 해요. 판단을 하게 해요. 그럼 이게 뭐 고양이다, 뭐 호랑이다, 뭐 개다, 그다음에 이것이 얼굴이다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얼굴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여러 XML 데이터 형태들 중에서 예를 들어 전면 얼굴 인식을 위한 그 학습을 해서 그 갖고 있는 모델인 Cascade Front Face나 Frontal Face라고 하는 인식 모델을 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실습에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사진의 어떤 색상 공간을 변경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뭐 cv2.cvt 컬러 이게 뭐냐? 사진의 색상 공간을 변경하는 오픈CV 함수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색상 공간이라는 게 뭐냐? 세계 3속성의 색상, 명도, 채도의 3차원 공간이 각각을 축으로 분류한 거다. 색상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 cv2 커브 컬러는 소스 값 옵션을 바꾸지 않은 색상 공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렉탱글은 화면의 시작 좌표와 종료 좌표를 입력하면 사각형을 그려주는 오픈CV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 예를 봐서 어떻게 쓰는지는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 CVT 서클은 화면의 중심점 좌표와 반지름을 주면 원을 그려주는 오픈CV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 예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ID 컨트롤이라는 게 뭐냐? 이제 드론을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키고 목표 위치까지 도달하기 위한 조작량을 제어하고 목표값에 각각의 제한은 제어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말은 좀 복잡합니다.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목적지까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드론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떤 폴까지 보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드론 시험 볼 때 폴까지 갈 때까지 딱 폴에 가서 멈추지 않죠. 조정기를 딱 띄지 않죠. 그냥 그 전에 살살 속도를 줄이고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이미 조작량을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컴퓨터도 그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목적지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사람이 그렇게 미리 속도를 눈으로 보면서 슬슬 줄여서 딱 정확하게 폴대 위치에 드론을 딱 세우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능을 이 드론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 거를 쉽게 생각해서 드론에서 PID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일단 이 교과서적인 얘기는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강입니다. 음성으로 조종하는 드론 프로그램. 자, 스레딩 모듈을 썼죠. 13강에서는. 스레딩 모듈이 뭐냐? 일단 스레딩 모듈을 얘기하기 전에 이전에 스레드가 뭐냐? 스레드란 프로그램을 동시에 병렬로 실행시키기 위한 단위로서 이러한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 병렬로 실행시키는 모듈이 스레딩 모듈입니다. 스레딩 모듈. 그래서 사용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음성으로 조종하는 드론 프로그램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패키지죠. 스피치 언더바 레코니션 패키지. 음성 인식. 내가 말을 하면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 스피치 레코니션, 이번에 쓴 스피치 레코니션은 여러 개의 음성 인식 엔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우리는 구글 클라우드 스피치 API 엔진을 쓴 거고요.
MS Azure나 또 IBM의 음성인식이나 오픈AI 위스퍼러 같은 거 다 지원하는데, 일단 MS Azure, IBM 오픈AI 위스퍼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API를 쓰기 위해서 토큰도 만들어야 되고 좀 복잡해서, 일단 구글 클라우드 스피치 API를 쉽게 일단 써서 일단 당장 뭐 이렇게 회원 가입 안 해도 쓰실 수가 있는 상태여서 일단 했고요. 자, 이번 실습에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스피치 API 리전진을 활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스피치 레코니션 사용 방법. 이거를 아시면 이제 앞으로는 드론에서 이제 음성으로 드론 조종하는 거 이제 쉽게 뭐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실습에서 설명드렸긴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임포트해서 뭐 SR로 일단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나이저를 일단 인스턴스화 시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도 일단 인스턴스화 시키고, 그래서 일단은 이 R.Adjust for Ambient Noise, 이런 함수를 또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 다음 R.Listen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음성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성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텍스트를 변환하겠다. 한국어 음성이니까 한국어로 변환하겠다. 그래서 랭귀지 코케를 넣어서 음성을 저장되어 있는 스피치 객체를 r.recognize.google이라는 함수, r.google 함수를 이용해서 이 오디오 쪽에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r.listen의 아규먼트가 3개가 있었죠. 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이 소스 10, 13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마이크로부터 입력 소스고, 아규먼트는 마이크로부터 입력을 기다리는 시간, 그 다음에 아규먼트 3는 문장간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처음에 말을 안 하고 한 10초 있다가 10초 있어요. 근데 아규먼트가 7이에요. 7초로 되어 있어요. 아규먼트 2가. 그러면 에러 나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7초 이내에 말을 하면 7초 이내에 말은 에러 안 납니다. 근데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문장 말을 하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3초 있다가 이상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러 나죠. 이 아규먼트 3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3는 저는 이상욱입니다, 이렇게 바로 붙여서 2초 이내에 얘기를 하면 에러 안 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짧게 줬냐면, 그 드론 실습 촬영할 때 실내에서 드론을 날렸기 때문에 드론 소리가 마이크에 자꾸 노이즈로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노이즈를 적게 타고 음성 인식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좀 작게 줬습니다, 사실. 네. 자, 이렇게 해서 14주차 13강까지 전부 다 학습 정리사항들 한번 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은 적어도 제가 이제 이것도 자료를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올려드릴 텐데,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릴 텐데, 적어도 이 자료는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셔야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좀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